네, 좀 젊어 보이지만 애엄마고, 그리고 경력은 13년 이상 되었고, 제가 원래 서울대 재시험 면접이나 MMI 같은 것까지 뭐 수시 컨설팅, 정시까지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보시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만요. 일단은 상상고 입시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독서, 인성, 면접 쪽인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간단한데요. 먼저 왜 이 영역을 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배점부터 실제 기출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는 자소서에 들어가는 독서 3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1주 동안 어떻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숫자부터 보실 텐데요. 이제 상상고 전형 총점이 이제 400점인데, 그 중에 면접이 80점입니다. 그 80점을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은 창의융합이 48점, 그리고 독서인성이 32점이에요. 근데 32점이 이제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대부분 이제 면접이라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창의, 수, 과학에만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 독서 인성 32점이 좀 가장 좀 놓치기 쉬운 영역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챙겨도 다른 친구들과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독서 인성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크게는 이제 이렇게 3단계입니다. 먼저 제시문을 2개에서 4개 정도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 4개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은 인문, 사회, 과학이 섞여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 독서인성방에서 조금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되는 거는 과학 소재가 나와도 이것을 이제 전문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인문, 사회적으로 조금 해석하는 능력? 요거를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 같은데 진짜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저쪽에 보시면 이제 개별 질문이에요. 이제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왜냐면 그 아이의 이제 자소서랑 뭐 생기부 세특 요런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구 경험, 시간 관리,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뭐 리더십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완성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의 기록을 이제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보고 준비를 했느냐, 여기에서 많이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서 인성 수업을 굳이 들어야 되느냐라고 조금 문의하시는 이제 어머님들도 좀 많이 계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일반적인 면접 책이나 뭐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 이유를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면접관은 이제 무엇을 보느냐? 요건 이제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창의 수과학이랑 조금 다르게 독서인성방은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합격이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거는 이렇게 3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골랐느냐보다 그 아이가 근거를 대고 반론까지 짚는지를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말 잘하는 아이를 뽑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본 학생을 뽑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전달력이에요. 명제만 이렇게 좀 툭 던지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풀어서 막 주저리 설명하고 요러는 친구들을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아이가 전달력이 있는지 요런 것들을 좀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번째 성찰인데, 이거는 자기 경험을 돌아보고 곱씹는 사고가 보이는지를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찰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곧 이제 사고 능력이라서 자기 행동을 이렇게 조금 쪼개서 들여다보는 학생들이 결국 이제 메타인지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산의 독서 인성은
이제 대학 면접의 좀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학생들이 막 이렇게 조금 말을 하다가 막히거나 이러면 면접관들께서 좀 되게 젠틀하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이제 자사고나 이런 것들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조금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출인데, 기출을 보면 좀 분명해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5개년인데요. 2022년은 이제 기술 발전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새 문제를 낳느냐. 그 다음에 2023년은 사회 문제를 미리 막는 일과 보이지 않는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2024년은 공공질서 안전이냐, 포용이냐. 그리고 2025년은 성과냐, 성과의 독점이냐, 그리고 공유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예술의 가치와 공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좀 매년 다르지만 5년 내내 이제 관통하는 테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가치와 공정성이에요. 교과 지식을 이제 좀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거의 없고, 생각을 좀 확장하고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소재가 좀 바뀌어도 같은 틀로 이제 우리 아이들 좀 훈련을 하면 대비가 충분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실제로 나오는 기출인데, 2025년 반타블랙 문항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니쉬 카푸어라는 작가가 세상에서 가장 검은색을 거액에 사들여서 자기만 쓰겠다고 이제 독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작가가 반발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색을 이제 만들고는 카푸어만 사용 금지라고 이제 맞섭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에서 묻죠. 핵심이 뭐냐? 네 의견이 뭐냐? 그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있느냐? 그럼 그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것은 4단계인데요. 먼저 첫째는 이제 핵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적 성과를 한 사람이 독점을 해도 되느냐? 아니면 공유를 해야 하느냐? 요걸로 이제 쟁점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을 저울질합니다. 창작자의 권리냐? 그 다음에 색은 다 같이 쓰는 표현 수단이냐? 입장을 정하면 이제 아이가 근거를 대고 예상 반론까지 짚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허나 종자, 의약품 같이 좀 비슷한 사례로 좀 넓혀가지고 설득력을 더합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면 조금 아시겠지만 정답을 외워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를 즉석에서 좀 우리 아이가 생각해서 논증으로 풀어내는 이제 사고의 틀을 이제 제가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자소서 독서 3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사는 이제 다른 이제 자사고랑 다르게 본인이 읽은 책 3권을 이제 자소서에 기재를 하죠. 근데 이것을 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상상고는 독서 습관이 있는 학생을 뽑는 학교예요. 그거를 이제 너무나도 강조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 생각을 하나 조금 보태자면,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메디컬을 목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람과 생명을 조금 다루는 일이고, 또 기숙사 공동 생활을 하니까 이제 사고력이나 이런 공부 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소통을 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권유하는 게 고전 한 권이랑 그 다음에 입문서 한 권 정도를 꼭 넣을 수 있게 좀 권유를 하는데요. 분량보다는 질이고, 그리고 줄거리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게 가장 이제 좀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이나 성적 얘기도 넣지 않고요. 그리고 예컨대 이기적 유전자 같이 조금 흔한 책일수록 이제 나만의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아이들과 이제 책을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먼저 선정을 해서 이제 면접 수업이나 자소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그리고 이 독서 3권이 이제 면접에서 개별 질문으로 다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면접을 염두를 해두고 써야 된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조금 학생부가 좀 부족했던 친구가 그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를 진짜 이제 좀 끝까지 읽고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성인인 저희들도 호흡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상상부 선생님이 추후에 이 학생은 이 토지를 진짜 읽어서 본인만의 살아있는 대답을 했던 게 이제 그 면접에서 합격했던 이제 이유였다라고 실제로 밝힌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책을 읽은 학생은 답변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조금 써머리만 좀 외운 학생들은 모의 면접을 제가 한번 하기만 해도 바로 이제 들통이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집에서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어려운 이유가 조금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생각은 있는데 이걸 말로 풀어내는 게 아직은 조금 서투른 나이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차근차근히 짚어줘야 되고, 둘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이제 중3이 조금 아가들이기 때문에 자기 답이 어디가 부족한지 스스로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서 좀 짚어줘야 고쳐지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꼬리 질문인데요. 그 독서 인성방은 다른 창의 수학 그 면접관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조금 압박 면접을 하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멘탈이 좀 이렇게 나가서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꼬리 질문을 이제 하실 때 외워서 답을 하게 되면 답이 이제 거기서 바로 막혀서 아이가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제 좀 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어가지고, 이제 뒤 후반부로 갈수록은 이제 좀 압박 면접을 좀 해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소서와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이제 맞춤 준비는 어떤 뭐 시중에 있는 교재나 유튜브 뭐 어떤 강의나 인강 이런 걸로는 이제 준비하는 게 조금 결국엔 불가능해서 옆에서 좀 아이 한 명 한 명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요. 기출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제시문을 이제 매주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엇이 공정한가를 다루는 주차라면 뭐 체육대회 간식 나누는 상황을 제시문으로 이제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개씩 줄 거냐? 아니면 아침을 굶고 온 배고픈 친구한테 더 줄 거냐? 그리고 질문이 이제 또 단계별로 나갑니다. 1번은 개념 파악. 뭐 평등이냐 필요냐. 2번은 그러면 같은 출발선에서 뛰는 마라톤은 공정하냐, 이렇게 좀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3번은 통합과 한계까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서울대 그 제시문 면접 방식인데, 이제 그걸 제가 중3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금 같은 틀로 반복해서 그 트레이닝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제시문 면접이 그냥 기초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제시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핵심 쟁점을 파악한 뒤에 자기 생각을 좀 근거 있게 말해야 된다는 점에서 구조가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상위 단계인 서울대 제시문 면접이랑 의대 MMI를 조금 오랫동안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상상고 면접만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윗단계의 사고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중3 학생들한테 맞춰서 이제 지도를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금 뭐 철학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알려줄 때 지도를 할 때 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저의 약간 신념 같은 것들은 아이한테 먼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안에 있는 생각을 먼저 조금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3 학생들은 생각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조금 틀릴까봐, 뭐 부족해 보일까봐 이런 이유들로 이제 생각을 좀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먼저 읽게 하고, 먼저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답변 속에서 좀 칭찬할 만한 거, 그 다음에 잘한 것들을 먼저 짚어줍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논리랑 표현을 같이 좀 다듬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아이들의 이제 좀 생각을 먼저 세우고 그 생각을 면접 답변으로 이제 다듬어 가려고 제가 가진 이제 강점을 좀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전공 자체가 정치 사상이라서 뭐 관용, 편견, 정의 같이 뭐 독서 인성 면접에 자주 나오는 주제 자체가 저의 그 전공과 공부한 영역이랑 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자소서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 만나서 학생부 설계, 세특,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학습 관리, 뭐 수시, 정시까지 전체를 다 사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 전체를 보는 눈으로 지금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의 자소서랑 생기부에 맞춰서 그 개별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제가 이제 조금 뭐 어디 선생님한테 맡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직접 봅니다. 아이들 이름도 다 외워서 한 명씩 조금 구체적으로 도와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좀 정답을 외우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존중을 하고 자신감을 좀 많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면접에서 좀 떨지 않고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면접 답변으로 좀 다듬어가는 수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전체 과정은 11주입니다. 그래서 매 주차가 이렇게 기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주차 과학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가상세계, 환경생명, 그 다음에 공동체 인식과 뭐 패러다임, 예술의 가치, 뭐 정의와 공공성, 뭐 이렇게까지 그 빈출된 테마들을 주제로 다루는데, 제시문은 제가 새로 매 주차별로 아이들한테 시사 이슈랑 같이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친숙한 주제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좀 추상적인 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4주차에는 자소서 방향을 아이들이랑 조금 한번 같이 잡고, 10주랑 11주 차에는 제시문을 좀 여러 개 엮는 통합형으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업 도입부에는 한 10분 정도 전주에 했던 복습을 이제 같이 하고, 시사 이슈는 그의 최신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아이들을 좀 한 명 한 명 좀 밀착해서 보겠다는 게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요 독서 인성방 설명을 조금 마치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